목돈 오늘 포인트라고. 포인트. 안녕하세요. 주식을 몰라도 돈이 되는 주식 정보 스탁앤스탁의 정수빈 연구원입니다. 최근 미국의 디램 제조사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등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제2 공장 부지가 확정되는 등 반도체 업계에 순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 결과 11월 22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 7%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부터 반도체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이제는 반도체 관련주의 진입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반도체 업종은 언제든 시장 상황에 따라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용어 및 공정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확인 부탁드리고요. 반도체 관련 저평가주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피크아웃 이슈가 나오며 바닥을 찍은 주가가 조정을 거치며 상승하는 모양새인데요. 더불어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메타버스와도 엮이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량의 서버, 즉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반도체 기판 기업인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를 시작으로 DDR5 대표 종목인 DB하이텍과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5G 장비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제2 공장 투자 소식도 업계에 상당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24일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메타버스에서 반도체 업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문제는 초보 투자자의 경우 반도체 관련 용어를 낯설어 하는 등의 이유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생소한 용어들과 함께 향후 투자 전략, 저평가주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분류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 CPU와 같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로 구분되는데요. 디램은 전력만 공급되면 적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주로 데이터 서버에 사용합니다. 디램과 관련해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으로는 DDR, DDR5 등이 있는데 이는 반도체의 동작 속도를 표현한 용어입니다. 또한 낸드 플래시의 경우 저장 장치엔 USB, SSD 등에 사용되고 상대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업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흔히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부르는데 그 예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한 업체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별로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팹리스, 반도체 설계 최적화와 검사를 담당하는 디자인하우스, 설계된 반도체를 위탁해 생산 및 제조하는 파운드리, 반도체 공정 중 패키징 및 테스트를 담당하는 후공정, OSAT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삼성전자의 제2 공장 소식을 통해 조금은 익숙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만의 TSMC, 국내 DB하이텍 등이 있습니다. 최근 애플, MS, 아마존 등의 IT 공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MS에 방문하는 등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물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반도체 후공정 기업으로 일감이 몰리게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 살펴볼 국내 종목으로는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구분하기 쉽게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8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전 공정에는 웨이퍼, 산화, 포토, 식각 공정 등이, 후 공정에는 방막, 금속, EDS, 패키지 공정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생태계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업체들도 포함돼 있어 그 규모는 더 큽니다. 스탁앤스탁에서는 최근 반도체 업종 저평가주로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인 K&J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K&J는 반도체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존 SK 하이닉스 외 삼성전자에도 납품이 예상돼 실적 기대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웨이퍼 생산 시 필요한 쿼츠와 산업용 세라믹을 제조하는 원익 QNC의 영업이익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아이원스 역시 쿼츠 관련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반도체 후공정 종목 중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프로텍, 한미반도체, PSK, 테스나도 지켜볼 만합니다. 특히 한미반도체, PSK 등은 현재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상태지만 전망이 밝아 기대를 모으고 있고 최근 기판 관련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XR 기기로도 엮일 수 있는 삼성전기의 리포트 내용 또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한 상황이라 전략 없는 투자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 등을 살펴보면서 비중을 점차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다 보니 이와 관련해 투자 전략에 대해 문의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SK 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에 집중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시장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도체 외 주목할 만한 섹터를 살펴보면 23일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금리 인상 관련주인 은행, 보험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배당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지난주 순환매였던 자율주행, 전기차 소재주, 폐배터리 역시 반도체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업황회복이 기대되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최근 골판지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호실적을 기록한 재지 관련 종목들과 함께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 관련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을 몰라도 돈이 되는 주식 정보 스탁앤스탁의 정수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금리 인상 관련주인 은행, 보험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웬 거야? 남수빈,